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내일까지 꽤 많은 양의 비 또는 눈이 예상되는데요. 바람까지 강해 기온도 내일까지 주춤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나가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예상되는데요. 내일까지 경북 남서 내륙에는 3에서 8cm, 그 외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경북 남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서울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 시간당 1에서 3cm, 많은 곳은 10cm 이상의 습하고 무거운 눈이 집중되는 곳도 있겠고요. 눈이 아닌 비가 내리는 곳에는 내일까지 5에서 최대 3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와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까지 우리 지역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예상돼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오늘 비와 눈이 내리며 건조특보는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 이어지다 차차 오를 전망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평년 수준을 웃도는 기온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주말 포항에서 11번째 국정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김 총리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지역산업 경쟁력 회복 전략, 포항 지진 민사소송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계엄과 내란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웠듯이 포항 지진 피해를 회복한 흥해 도서관을 국정설명회 장소로 택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세계 최강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야기로 운을 뗐습니다. 손해를 덜 보는 것에 초점을 두어 올해 IMF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1.8%를 회복했으며 내년에는 1.9에서 2.0%의 성장을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에이펙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해 10번 이상 경주를 찾았고 성공 개최 후 경주는 국내외 방문객 증가라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제2, 제3, 제4의 경주를 더 만들어야 된다. 무조건 로컬, 지방, 두 번째 문화, 이걸 입혀내야 한다. 이게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경북을 첨단 산업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철강, 2차 전지, 반도체, 소형 모듈 원자로를 제시했습니다. 철강을 잘 유지시키고 변화에 맞춰가되 거기서 수소의 옷을 어떻게 입혀갈 거냐. 2차 전지, 반도체, SMR 이런 등등을 어떻게 잘 만들고 결합해갈 것이냐 하는.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재정과 권한 확대를 약속하면서도 전적으로 시도민의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통합을 하느냐 마느냐도 대구 경북의 선택이고 통합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발전의 길로 가느냐 아니냐도 대구 경북의 지도자들과 시도민들의 선택입니다. 포항 지진 정신적 위자료 소송에 대한 질의응답에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책임은 현 정부의 것이건 전 정부의 것이건 공적 책임의 연속성을 저희들이 인정하는 위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잘 마무리해 가겠다는. 국정설명회에 앞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노조 대표들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을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포항과 여수, 서산 등 지난해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4곳에 45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 지원을 본격화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이직, 전직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금 지급, 주거, 건강, 교통비 지원 등이며 포항의 경우 임금체불 노동자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책이 마련됩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부터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지역의 현장 수요와 산업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이르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특별법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도 지역사회의 반발 기류는 오히려 확산하는 등 후폭풍이 거센데요. 행정통합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마중물이 되기는커녕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 통합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했지만 법률안에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대구 경북 광역의원 정수의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비 지원과 재정 원칙이 법령에 담기지 않은 겁니다. 특히 실질적인 자치권과 교부세 직접 교부라는 최소한의 요구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불승이 나거나 누락된 사안들, 그리고 재정분권, 행정 권한 이양, 지역 균형 발전 관련 부분 등이 사후적으로라도 보완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졸속 통합 반대 목소리는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구 노동시민사회는 선통과 후논이라는 황당한 정치 논리로 시도민과의 소통을 배제하고 민주주의를 무시했다며 통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통합의 효과에 대한 어떠한 논리적, 정책적 근거조차 없습니다. 근데 이 현직 정치인들, 국회의원들과 도지사, 시장들의 욕심으로 경북 대구행정통합비대위도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통합을 규탄하며 국토 균형 성장, 권한 이양 등을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대구시의회도 권한 빠진 통합은 빈 껍데기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제적 특례는 빠지고 상당수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후퇴했다는 겁니다. 특히 대구시의원 33명, 경북 60명이라는 정수 격차에도 조정 논의가 지지부진해 통합 이후 대구의 목소리가 위축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의 구조와 권한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통합은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공직사회는 이를 두고 집행부 견제는커녕 방관하다가 이제 와서 뒷북을 치고 있다며 시의회의 반발을 자가당착이자 자기 모순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아무런 대비 없이 그냥 속도전에만 몰입해가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 반발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죠. 대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이 됐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대구시는 통합이 고사위기를 맞은 지역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특별법 본회의 통과와 7월 통합특별시 출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핵심 쟁점과 지역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시도민 통합은 외면한 채 행정 규모만 비대해진 통합이라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판가리 공천을 선언했습니다. 당을 위해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행정통합까지 맞물려 안개 속 형국입니다.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이번 공천은 누군가의 욕심을 채우는 공천이 아닙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판가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위원장이 6.3 지방선거에서 판가리 공천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당을 위해 선당 후사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을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현직 도 지사들 가운데는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이 낮은데도 아무 고민 없이 다시 나오려고 합니다. 당의 전망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살이 사약에 함몰되어서 대신 청년과 여성, 미래형 인재를 발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예비 후보마다 공천 기준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대선 이상 3선 도전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페널티 주거나 이런 것들 하죠. 근데 광역단체장은 또 배제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건 또 그때 얘기고 지금 공심위원장 때는 또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잖아요. 반대로 정치 신인들은 물갈이를 통한 세대 교체를 앞세워 정치권 입성의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도 큰 변수입니다.
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할 공산이 커집니다. 보수색이 짙은 TK 전체를 대표하는 막중한 위치가 되는 만큼 통합특별시장의 공천 기준이 희비를 가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원과 이 민심의 반영 비율을 5대5로 할 거냐, 7대3으로 할 거냐, 이 부분에 따라서 좀 희비가 엇갈릴 것 같습니다. 이 당원 비율이 좀 더 높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 지도부와 친화성을 좀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특히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여론이 지역에서 확산하고 국힘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이어서 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지도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성명을 내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주민투표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이를 임의로 생략한다면 위헌, 위법 행위에 달할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북도지사가 도민을 생각하고 정치적 사심 없는 통합을 원한다면 행정통합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고 즉각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덕군의회는 오늘 오전 임시회를 열어 영덕군이 제출한 신규 원전 유치 신청 동의안을 의결합니다. 영덕군은 군의회가 안건을 찬성 의결하면 한국수력원자력에 다음 달 30일까지 원전 유치 신청서를 낼 계획입니다. 한편 영덕군이 지난 9일에서 10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와 리서치웰에 의뢰해 군민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6.18%가 원전 유치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아직 치료제가 없어 한 번 발생하면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합니다. 병원균의 월동 잠복처인 궤양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방제 최적기를 맞아 과수 농가마다 분주해졌습니다. 연간기회 농업이 미래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과수원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나무를 뿌리채 뽑아내고 있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은 나무를 잘라 구덩이에 묻습니다. 잎이나 줄기, 열매가 불에 탄 듯이 보이다 말라 죽는 과수화상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과수화상병은 지난 2015년 처음 발생해 2020년 최대 발생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존의 감염 지역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안해요. 폐원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걸로 치료가 된다 하면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폐원이 가장 큰 문제죠. 과수화상병 병원균은 나무 줄기나 굵은 가지의 일부가 움푹 패여 있거나 갈라져 있는 궤양 부위에서 잠복해 겨울을 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초봄까지가 방제의 최적기입니다. 나무를 자를 톱을 소독하고 궤양에서 최소 40cm 이상 떨어진 가지 하단까지 제거하며 가지를 잘라낸 뒤에는 도포제를 발라야 합니다. 궤양 사진만 찍어 올리면 전문가들이 즉시 감염 가능성을 판단해주는 스마트폰 앱까지 개발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보통 5월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발생되기 전에 병균의 밀도를 줄여야 5월에 감염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예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궤양 제거는 농가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로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손실보상금이 10% 줄어듭니다. 농촌진흥청은 4월 29일까지를 과수화상병 집중 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철저한 사전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주시는 출산으로 휴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체 인력 인건비를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6년 출산한 소상공인으로 출산인 기준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모의소 앱 소상공인관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가 오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울진 후포항 일원에서 열립니다. 울진군 축제발전위원회는 대게와 붉은대게 낚시체험, 경매, 대형 게장 비빔밥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며 요트 승선 체험, 게줄 당기기 대회, 인기가수 공연 등을 마련했습니다. 또 행사 기간에 울진에서 5만 원 이상 사용한 영수증을 지참하면 룰렛을 통해 인형, 담요 등 선물을 증정하고 후포역에서 축제 행사장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오는 3월부터 120개 학교에서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법정 차상위 계층을 포함해 취약계층 학생 수가 40여 명 이상 등의 기준이 충족되는 초중학교 120곳으로 3년 동안 교육복지사를 파견해 집중 지원 대상 학생을 발굴하고 맞춤형 학습을 운영합니다. 포항 등 5개 교육지원청을 거점 지원청으로 지정해 지역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올해부터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을 35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오늘은 나가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 내일까지 경북 남서 내륙에는 3에서 8cm, 대구와 그 밖의 경북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되고요. 특히 경북 남서 내륙을 중심으로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 시간당 1에서 3cm의 눈이나 최대 10cm 이상의 습하고 무거운 눈이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눈이 아닌 비가 내리는 곳에는 내일까지 5에서 최대 3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비와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까지 우리 지역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예상돼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오늘 비와 눈이 내리며 건조특보는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 이어지다 차차 오를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제주도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현재 동해상을 중심으로 풍랑 예비 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 0.5m에서 최대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도, 구미도 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5도, 구미도 5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0.6도, 문경은 2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안동 5도, 문경은 4도에 그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4도로 출발해 낮에는 8도 전망됩니다. 내일부터 다시 평년 수준을 웃도는 기온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